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이슈에 관한 모음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 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제도 폐지. 두 번째 영상은 사상 첫 6지 태양광 출력 제어 시행. 세 번째 영상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도입 본격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중요한 이슈들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채널은 신속 정확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은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인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1월 말 한국전력공사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 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력개통 접속을 무제한 허용해주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전사업자 전력개통 접속이란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말합니다. 소규모 접속 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또는 전력 구입 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개통 무제한 접속 보장제도 폐지 결정은 공용배전 설비 보강을 떠안은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제도에 힘입어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은 누적 17.6기가와트 설치됐고 1메가와트 초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3.6기가와트 설치됐었습니다. 전력개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전력개통 접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현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 보장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1메가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개통 포화 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또는 전력 구입 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월평균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전남 일대 태양광 시설을 대상으로 사상 첫 6지 출력 제어를 시행하였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통 포화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결국 6지까지 확대됐습니다. 비제주권 민간 태양광을 대상으로 대규모 출력 제어가 시행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출력 제어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생산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아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리면 블랙아웃 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2024년 4월 9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4월 7일 전남 일대 태양광 시설을 대상으로 사상 첫 6지 출력 제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출력 제어 시행 하루 전에는 태양광 사업자 일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출력 제어 시행 가능성이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도 역시 지난달 3월 봄철 전력 수급 특별 대책을 통해 전력 수요가 종전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태양광 출력 제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개통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봄, 가을 경부하기, 호남 지역의 출력 제어를 예고하였지만 당시 우천 및 원전 간발 등을 거치며 실제 시행은 ESS 연계 도서 지역에 한정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7일 이뤄진 출력 제어는 시장 출범 이래 6지에서 이뤄진 첫 출력 제어입니다. 출력 제어를 하는 해당 지역의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전력 판매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출력 제한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월 6일 전송한 출력 제어 시행 예정 안내 메시지에서 전력 수급 및 개통 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올해 4월 7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시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제어 예정 시간은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실제 4월 7일 오전 11시경 시장 내의 수요는 약 39.9기가와트를 기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은 5.8메가와트로 전체 발전량의 14.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전력시장 내외부로 확대하면 총 54.2기가와트의 수요를 위해 태양광은 총 20.2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며 전체 발전량의 37.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S&P가 영원을 기록했던 지난 2월 12일 설명절 당시의 비중인 36.1%를 1%포인트 이상 웃도는 크기입니다. 제어 대상 발전소 기수 및 발전량 등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다만 태양광 업계는 이날 설비용량 기준 총 510메가와트, 발전량 기준 400메가와트아워, 총 1.6기가와트아워 출력 제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력 제어에 돌입한 4시간 사이의 평균 S&P 전력거래 단가는 약 95.1원으로 이날 하루 약 1억 5,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4월 봄철에 출력 제어를 한다는 것은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판매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며 출력 제어에 따른 보상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력 제어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설비용량 500kW 이상, 성능 개선 이전 모델을 비롯해 호남 중에서도 전남 지역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안내 및 출력 제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왜 개통에 부담이 됐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출력 제어가 이루어졌는지 선별 기준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북이나 충남까지 출력 제어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확충하거나 개통을 혁신해야 하는데 단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태양광 출력 제어는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 포화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결국 육지까지 확대됐습니다. 비제주권 민간 태양광을 대상으로 대규모 출력 제어가 시행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출력 제어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생산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7일 일요일 출력 제어에 돌입한 4시간 사이의 평균 S&P 전력거래 단가는 약 95.1원으로 이날 하루 약 1억 5,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출력 제어를 하는 해당 지역의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제한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전력 판매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출력 제한 관련 보상 규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도 같이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은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태양광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는 것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세우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지 소유 농업인을 사업 주체로 설정했습니다.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비유량 농지에 놓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 외 농지에 한 해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목적으로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공익직 불금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금융사업 등 정책적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농업인 인지와 영농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즉, 농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 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은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태양광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단점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